불가능의 극에서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 일을 원하는가, 어느 정도의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결심과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할 준비가 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미국 프로야구 토미 라소다 감독이 한 말씀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과 일본에 유학 중인 딸 아이는 아직도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회사원이라면 회사를 다니는 줄 알고 의사, 교사라고 말하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아는 것처럼 저와 같이 1988년 대한민국 영화계에 입문하여 38년 동안 보수의 가치를 계승해서 새로운 가치의 창조적인 예술을 하려는 대한민국 영화 예술인도 정정당당한 그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앞서 나경원 국회의원님이 대한민국 영화 예술인 선배님들의 가르침으로 과거 열악하고 힘든 현실에서도 개성들이 뚜렷한 광고 작품이나 영화 시스템에서는 각 파트별 견해를 내며 서로를 이해, 설득시켜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을 할 수 있던 보수의 품격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한류 열풍의 원천인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지지 선언하고 국회의관의 소통관에 오면서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언제부터 한국 사람으로 불리게 된 걸까? 우리가 보통 반만년 역사 속에서 공통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고 동방예의주국에서 예의범절과 그에 참 많은 것을 공유하는 다락단 민족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공통의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 사람 보고 한국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가 우리 조상님을 보고 조선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동정 역사론과 같은 질문에 김문수 대통령 후보님의 역사관을 이해하는 저로서는 나라를 뺏기면 국적이 제가 지금까지도 제일 궁금한 게 조선 사람이란 말을 알겠는데 조선은 오랫동안 있었고 그럼 한국 사람이라고는 언제부터 나온 말일까? 분명히 조선왕조 실록에도 어디에도 안 나오는 단어인데 그래서 도서관을 찾아본 결과 그 당시 제가 찾을 수 있는 능력으로는 정식 매체에서 한국 사람이라고 나오기 시작한 것이 1962년 9월 22일자 조선일보였습니다. 사실 일제강점기 같은 때는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조선 사람이라 그랬고 조선 반도라 불렀고 조선일보가 있었고 그런데 한국일보라는 것은 1960년대에 들어왔고 나중에 생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자신을 한국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불과 한 60년밖에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소통관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뭐 호칭이 다르더라도 반만년 역사 속에 동일한 예법과 간섭과 언어와 철학과 사상과 윤리와 도덕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한국말을 잘하면 한국 사람인가요? 해외 교포 2세, 3세들은 한국말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외국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TV에 나와 한국말을 잘합니다. 그렇다고 한국 사람인가요? 이념이야말로 우리같이 이념이 갈라져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갈라지다 못해서 나라가 반쪽이 났습니다. 그 반쪽이 난 나라 속에서도 우리는 또 동서로 갈라져 정치 이야기, 이념 이야기를 못합니다. 가족끼리도 잘 못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공통점, 한국 사람들만 다 갖고 있는 DNA, 한국 사람들만 갖고 있고 이것만은 일본 사람하고는 다르고 중국 사람하고도 다르고 그 대신 한국 사람은 딱 공유하는 나름대로 한국인의 본질을 찾아다녔는데 그런 것은
1988년 일찍부터 여러 작품에 참여하면서 협동과 화합을 할 수 있는 대인관계와 양보하는 미덕을 영화 선배님께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우 힘들고 가치 없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수백 편의 작품에 참여하게 된 것이 제게는 기본 소양 교육에 대해 아주 값진 것이었고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가치 없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양동이 두 개를 준비하고 오른쪽 양동이의 물을 왼쪽에 넣습니다. 다음에 왼쪽의 것을 오른쪽에 두고 오른쪽의 것을 다시 왼쪽에 놓습니다. 이것을 하루 종일, 아니 몇 달씩 계속하는 겁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삽으로 땅의 구덩이를 파게 합니다. 파낸 흙으로 다시 그 구덩이를 메웁니다. 또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를 메웁니다. 그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하느냐고요? 이건 일찍이 나치가 정치고박에 이용했던 고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일을 계속하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발광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발광 직전에 있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집단의 탄핵 광풍으로 가치 없는 일들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수 대통령을 저와 같은 한국 사람들이 선출하면 어김없이 민주당발 가짜뉴스에 광우병 대담 선동으로 식물 대통령을 만들어버리고 또다시 한국 사람들이 보수 대통령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선출하면 다이빙배 페이크 다큐로 선동질에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과 가짜뉴스로 탄핵을 시키고 핏두루마뚜루 정권을 강탈해갔습니다. 보수 대통령 탄핵이 되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저와 같은 대한민국 영화 예술인들은 영화 발전 기금이나 국고 보조금에 대한 지원은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저 나라를 뺏긴 백성처럼 숨쉬기조차 힘든 시대를 그렇게 5년을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문화행정은 예술행정보다는 문화정책에 가까운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예술행정의 영역 외에도 문화복지, 문화산업, 저작권, 문화재 등 문화 전반에 대한 행정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는 노골적으로 운동권과 문 대통령의 장남에게 예술이라는 거창한 명목으로 세금을 몰빵 지원해 줬습니다. 그들은 전리품을 챙기듯 챙기고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어떤 판단 기준에서 예술이라는 주관적 판단을 하였는지 가족이라서 아니면 투석을 했던 운동권 동지라서 예술의 가치 판단 기준을 도대체 알 수 없지만 저와 같은 대한민국 영화 예술인들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발전 기금은 완전히 모두 고갈되었습니다. 5년을 나라 잃은 백성처럼 기다리며 저는 또다시 국민의힘 보수 대통령을 지지했고 열심히 응원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의 폐악질로 문화예술계의 예산이 모두 막히고 그런 시스템을 너무 잘하는 작가 문화예술인들이 선동을 하며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에 또다시 보수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합니다. 정가 사범에 경기도 국가 사용을 마음대로 한 부인과 프로 막말로 노름꾼 장남을 둔 막장 가족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갈아엎으며 국민들을 우롱하며 가치 없는 일들을 무한 반복시키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정치란 가장 덧입고 다른 모든 것을 주도하는 예술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 중에서 다른 모든 인간의 행위와 행동을 주도하는 예술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정치가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대한민국은 흔히 생각하는 정치적인 것이 겉모술수 투쟁과 민생 갈라차기로 인해 아름다운 예술과는 거리가 먼 괴물 국가가 되어가는 참담한 현실에 어쩌면 이번 대선이 자유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열정이 아직도 남아서 나의 온몸에 있는 수십조나 되는 세포는 영화 예술의 창조적인 작업 중심에서 역할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슴이 계속 뜨겁게 요동치고 있음을 느끼는 동세대와 윗세대에게 미래를 제시하여 주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 아이들 세대가 더 문화예술적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두 다 더 큰 인간의 확장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괴물 국가가 돼가는 대한민국 국회 간 소통관에서 대한민국 영화예술인 108명을 대표해서 진실되고 성실한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선언을 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평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잠잡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1988년 영화계에 입문하여 힘든 도제식을 거쳐 한국촬영감독협회 정회원이 됐고 임기가 만료된 게 사단법인 정관을 지키라고 하니 제명에 이어 회원되기 3년을 당하며 영화계 회원으로서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그렇게 빼앗긴 사단법인은 보수단체의 정체성을 잃고 정치적인 집단으로 변질되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과 정가사범 이재명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법과 정의가 완전히 사라진 보수 영화계는 기본 소양이 배제된 자질이 장악한 이후 결국 사단법인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파산으로 이어졌고 2025년 2월 27일 한국예총에서 제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와 함께 지지선언하시는 원로분들은 일자 치하에서 태어나 나라가 없었고 해방된 후 국가가 없어서 군정시대를 거쳐 남한에 계신 분은 대한민국 공화국, 북한에 계셨던 분들은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의 국민으로 사시다가 6.25 전쟁으로 다시 서울을 뺏기며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서울 수복을 한 후 대한민국 공화국으로 국토가 수없이 바뀌었었던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는 한국예총에서 제적이 되어 산단법인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회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합니다. 예절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자들이 보수 영화단체의 리더를 하고 정체성을 잊고 우왕좌왕하니 당연히 단체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10월 30일 파산된 영화단체에 영화 발전 기금을 지원하고 모든 공로상은 파산단체의 집행부에 지원되는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비용은 국가가 사용하고 모든 생색은 민주당 이재명이 내는 그런 괴물 국가에서 가장 진실된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만이 가장 적극적이고 애정어린 지원 의사를 밝혀 대한민국 영화예술인 108명은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만이 대한민국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영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류 발전, 대중문화 선진국의 위험을 달성한 유일한 대안입니다. 보수 대통령을 선출하면 탄핵 낱말을 일삼는 입법 독재 괴물 국가에서 인신의 안위를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대한민국 영화계 전체의 복지를 위해 보수 영화인으로서 이렇게 지지선언과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보수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또 탄핵을 하려고 할 것이고 이런 가치없는 일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보리우디우스의